아니, 작가님의 전시가 어떻게 성공했냐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될 수도 있고 내가 혹시나 백만장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꿈을 꾸시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레디 액션. 시작합시다. 작가 소개. 안녕하세요. 하정작가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이슈죠. NFT 아트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도 물론 조금 시도는 해봤는데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인스타그램에 민팅한 것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다른 회화 작가님들도 많이 시도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신 분들도 계셔서 한번 이번에 또 NFT 관련 연계 전시를 하시고 성공적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신 작가님이 계셔서 제 채널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성공하신 분의 생각이나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뒤에 쿠키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해진 작가입니다. 사운드 드로잉 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시 마지막 날이고 화정 작가님께서 인터뷰를 요청하셔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어요. 자, 질문 가시죠.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건데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작품이 NFT 적용이 된 작품이에요. 원화를 거래할 때 원화와 함께 보증서를 같이 주잖아요. 이 보증서는 결국엔 이 작품이 이제 원본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소유한 사람한테 이거를 건네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디지털 아트에서는 그런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가능했고 어떻게든 그런 허락 없이 이렇게 쉐어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그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의 아트 커리어를 쌓을 수는 있어도 이걸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NFT라는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NFT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보증서의 개념을 여기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블록체인화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NFT 플랫폼들에서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체인을 활용한 유일무이한 하나의 계약서가 거래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 거래되는 형태는 이전에 다루어졌던 디지털 아트들과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고 이미지를 무한 복제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쉐어하는 거는 여전히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NFT라는 개념 자체는 그 보증서를 통해서 누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거래되었고 그 거래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지금은 누가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가치를 인정받았던 원화뿐만 아니라 NFT도 원화와도 비슷한 그런 유일무이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들한테 하나의 좋은 마켓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마켓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작업을 선보이고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더 좋은 개념들을 적용해서 좀 더 아티스트로서 자기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선순환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켓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일단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이 NFT라는 개념이 가상세계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지금 이 현 세계를 비롯해서 디지털 세계에 있는 그런 가상 세계 역시 우리가 또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크립토 복셀이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는 그런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이제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갤러리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한다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가상 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빌드가 가능해졌다는 거에 의해서 NFT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장점들이 있고 미래 사회를 향한 그런 다른 가상 공간에 나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난 게 NFT의 장점이라면, 이를테면 뭐 각종 사기라든지 각종 검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탈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어쨌든 이게 법 체계적으로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강하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소개된 그런 개념이고 좀 더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법은 항상 살짝 뒤에 있잖아요. 그런 간극을 좀 줄여나가면서 이런 자산들이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함은 사실이죠. 결국에는 이 NFT라는 플랫폼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가상화폐들을 기조로 해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한 환경 오염 아니면 에너지의 무자비한 사용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역시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NFT라는 개념은 이미 사회에 적용이 됐고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좀 방향을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NFT와 원화와 어떤 상생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할 수 없는 그런 적대감을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관객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NFT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전시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 과연 표현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질문이었고 시도였거든요. 저 나름에 대한 그런 성공은 물론 자본적인 성공도 굉장히 컸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기술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가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운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의 NFT를 적용해서 뭔가 또 하나의 그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NFT 자체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논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쟁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품들도 만들어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NFT에 대한 성공이 국가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끌어들이는 건 당연히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NFT 시장의 발전과 나의 작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 역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NFT라는 게 핫한 이슈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와 더불어 제가 아는 분의 도움으로 미디어 쪽에 기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도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노이즈를 낼 수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좀 더 NFT에 대한 그런 연계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전시가 소개되는데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NFT라는 그런 핫한 개념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 개념이 없었더라도 결국에는 전시라는 것 자체는 미디어의 그런 노출을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야지 이제 그 유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런 유입률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의 전시라는 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지인들의 아는 사람,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한 걸음 더 아는 사람? 네, 그 정도일 텐데 여기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거를 보는 사람이 나의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전시장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홍보 되게 중요하고 SNS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마케팅이 겸비됐을 때 그때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시라는 거는 관객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내 전시를 소개할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전시라는 게 많은 판매도 중요하고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몹시 중요해요. 홍보하는 거 이런 게 합쳐졌을 때 그 판매율과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 전시를 만들고 사람들 만나는 게 나의 작업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나의 작업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내 작업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기회가 됐을 때 구입 역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도 물론 중요한 거. 작업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냐잖아요. 나의 작업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나의 작업과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매력적인 그 작업 세계를 좀 더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아름다운 이 조그만한 캐릭터가 움직이면은 또 생동감 있고 살아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성이 그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용했을 때 어울릴 수 있었지만은 다른 작가님들의 작업에는 좀 더 맞는 그런 폼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끌어들인 거는 결국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발전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툴은 주로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인데 그걸 제외하고 이 애니메이션만 따로 본다면은 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이 툴을 사용합니다. 툴은 이제 두잉크라는 그 생각에는 좀 어린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플레이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디셔널한 그 애니메이션의 그 형태가 기능이 제공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야 되네요. 모든 동작을. 다 그려야 됩니다. 왜? 일일이 다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노가다일 뿐이지, 이거를 이렇게 그렸을 때 화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기는 걸 재배치하고 거기에 배경을 깔아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친구를 JPG 파일로 여러 장의 형태로 이제 여러 장의 파일로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라인을 해주고 이제 루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그 타임라인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위치랑 스케일도 재조정하고 그리고 배경도 예쁘게 깔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애니메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보여서 사람들한테 캐치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내 작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한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나 아니면 그런 3D적인 요소나 이런 다양한 움직이는 그림의 형태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움직이는 그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움직이는 그림보다 나의 작업을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NFT 상에서는 트위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컬렉터 분들도 계시고 직접 활동하는 그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인스타그램에도 계시지만은 그런 다양한 SNS 플랫폼을 한계를 두지 않고 자기 작업을 알리는 데 활용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작업을 올린다면은 분명히 그 나의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품이 이미지로서만 그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쓸 때도 나의 작업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마케팅으로 업로드를 해줘야지 이제 그 사람들도 내 작업에 세뇌가 돼서 이제 구입 버튼까지 누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작가마다 다 다를 것 같고,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가격 책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에 올렸을 때 이런 작업은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 금액에서 판매를 하겠어. 그리고 이 금액보다 낮거나 이 금액보다 높았을 때 난 이거 판매 안 해. 이런 거라는 게 분명히 그 작가님들 마음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찾아서 잘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로 다른 작가님들이 어떻게 올려놨는지, 그리고 실제로 판매된 작업들이 어떤 가치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작업을 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자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왜냐면은 저는 이 작업 자체를 올렸을 때 총 15개의 작업이 올라갔는데, 저는 경매로 영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작업 자체가 원화와 NFT의 그런 비교라는
아니면은 뭔가 둘과의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싶어서 원하는 그냥 원화대로 원래 그 팔던 가격대로 올려놨었고, 그리고 이제 NFT는 영업부터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시가 끝나는 동시에 경매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 얼마만큼의 그 형평성을 가지고 이 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가격 형성에 있어서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는 게, 저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번에는 어쨌든 전시의 형태로 경매라는 시스템을 시도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켰는데 아무튼 원래 영상이- 한마디도 해주세요. 저희 구독자와 여기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요효진의 유튜브를 통해 여기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요효진의 아트 채널. 뭐라고요? 난 내 채널 홍보하는 거 너무 못하겠어. 빨리 홍보하셔야죠. 근데 내 채널에서 나도 잘 안 나오는데 남의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요효진으로 검색하시면은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 강요하지 않아. 전 구독,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제발 불러줘. 안녕. 소개하면 되나?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요효진 작가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여기는 화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뭔가 한 번만 나온 거 좋을 것 같지 않아? 뒤에서 인터뷰를 해. 어떻게? 질문을 던져. 여기서? 아니 여기 뒤에서. 여기서? 이제 판매한단 말이죠. 사운드 괜찮아요? 일단 해봐요. 뭐야 일단은